네, 미중의 시대 한국 증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보는 저희가 특별 기획 코너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자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TV에 많이 출연 안 하시는데 출연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가 사실 예. 최근에는 좀 부진한 양상을 예. 나타냈잖아요.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특별히 부진했는데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2분기 올해까지는 그래도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3분기 들어서 굉장히 나빠졌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컸을 것 같고요. 네. 연초만 해도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할지는 몰랐었는데 그렇게 예상을 안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 또 한 가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이 연초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과열됐었는데 그 과열된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는 게 같이 겹쳐서 좀 하락세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증시의 부진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서서도 저희가 오늘 수학 능력 시험 때문에 예. 1시간 늦춰서 개장을 하니까 특별 또 기획을 하는 특집 시간을 마련했었는데 거기에서 내년에 중요한 관건으로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또 예.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점을 들어봤거든요, 저희가. 사실 우리 증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고 우리나라도 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부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금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인상을 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큰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이제 올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에 대한 영향이잖아요. 가계금리도 가계부채도 이제 비율이 높다 네. 보니까. 근데 미국은 보면 과거에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한 번 올릴 때는 급격하고 네. 또 다시 내릴 때도 급격하게 내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한 걸 보면 어느 정도 후에는 이제 다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사실 미국의 연준이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네. 과거에도 보면 사실 이제 정치적인 영향도 항상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이제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일단 바뀌면 네. 또 다시 우리나라보다 급격하게 내릴 수가 있어가지고 예, 당연히 이제 그때가 되면은 또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는 또 많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도 지금 의견이 상당히 예. 분분한데 급격하게 내릴 수 있다 쪽에 또 손을 들어주시는 예, 거예요? 저는 한번 내리면은 급격할 것 같,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네. 그래 왔고 과거에도. 그렇군요. 이러한 부분이 의외로 우리 증시의 예. 훈풍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 앞서서 2차 전지를 예. 비롯한 이러한 부분에서 또 찾으셨는데 아시아 주요 증시 내에서도 사실 상당히 디레이티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좀 해소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네. 이제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도 네. 굉장히 장기적인 그렇죠. 이슈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증시, 아시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네. 그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이제 아시아의 뭐 호주랑 뭐 몇 나라를 빼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고성장을 하는 나라인데도 네. 그런 나라들보다도 주주 환율이 적다는 거는 당연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물론 개별 회사들은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이 이제 대거의 증시에 참여를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주주 행동주의들도 많아지고 뭐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조금 많이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인식도 바뀌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몇 시간 전에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특별한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 원활하게 뭐 잘 대화가 됐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내에 또 대만 리스크와 네. 관련해서는 좀 그러한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중 간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이 미중 정상이 만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기조가 바뀐 건 전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너무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보자고 하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는 산업들, 네. 뭐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관련돼서도 당연히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통신 분야도 마찬가지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삼성전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화웨이를 제재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면에서 분명히 우리나라가 수혜 보는 섹터가 되게 많아서 네.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만 치닫지 않으면 뭐 어떤 산업, 어떤 섹터는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이제 또 본격적으로 어떤 쪽을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더 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치 투자자는 과연 이런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실까? 어떻습니까? 이제 가치 투자라는 거는 네. 사실은 이제 회사 가치보다 싼 주가가 쌀 때 종목을 사는 거고, 하지만 섹터가 유망한 거는 그거랑 또 관계가 없이 뭐 비쌀 수도 있지만 아, 항상 그렇죠. 유망한 섹터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뭐 반도체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반도체라는 거는 특히 요즘 뭐 AI 이슈도 나오고 이제 과거 이제 99년, 2000년대 막 1차 인터넷 버블 때도 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통신 쪽에.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도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꼭 그 AI 관련되지 않아도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미 바닥은 뭐 지난 것 같이 보이고 앞으로도 상승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또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성장세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그 성장 가능성 자체는 아직도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그 유망한 섹터들의 경쟁력이 많이 있고요. 또 그 관련해서 그 좀 다른 쪽인데 네. 우리나라 뭐 잘 아시다시피 뭐 K-팝 또 K-드라마 뭐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물론 가장 직접적인 회사는 뭐 엔터주지만 네. 그걸 떠나가지고 요즘 최근에 뭐 라면류들 잘 팔리는 게 다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또 방산 관련돼서도 네. 우리나라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전쟁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은 섹터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섹터에 대해서 유망 섹터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투자 환경도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근데 그 저는 이제 항상 그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많이 만나고 하는데 예.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좀 제일 비관적으로 보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한 예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보면 네. 이 상위 종목들 10개 회사만 여러 나라 주요 나라 증시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보면 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뭐 이런 그러니까 대부분 그 미래 산업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은 이런 나라 거의 없거든요. 지금 전 세계 네. 어딜 봐도. 아. 그래서 이런 게 아직 주가에는 뭐 미국에는 많이 반영됐죠. 예. 나스닥이나. 근데 반영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예. 요인들 배당에 대해서 예,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제 예.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뭐 일시적으로는 뭐 부정적일 수는 있죠. 외국인들이 네. 볼 때는. 하지만 이게 뭐 분명히 이제 어떤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일시적이라고 했고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다시 해제가 되고 이제 하면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치 예. 투자자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워렌 버핏처럼 또 투자하시는 걸로 이에 예. 따라서 유명하시잖아요. 워렌 버핏도 뭐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치 투자란 어떤 것이다, 예. 혹은 투자의 조언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혹시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가치 투자라는 예. 거는 그 회사 가치를 평가를 해서 주가가 그거보다 쌀 때 사는 이제 그런 투자인데 네, 뭐 물론 모든 투자가 쉬운 거는 없죠. 가치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고 또 가치보다 이제 가치라는 거 평가를 정확하게 어떤 한 숫자로 할 수는 없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 주식을 사고 어느 시점에 팔지는 다 개인별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대부분 투자가들이 손해를 보는 게 네. 주식을 사서 주가 하락을 하면 하락할 때 파는 경우가 되게 많죠. 견디질 맞아요. 못하고. 손절하고. 예, 네. 손절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계속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마음고생도 심하고 그런데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면 이 가치가 변동이 없는데 주가가 빠지면 내가 팔지 않고 계속 네.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결국 주가는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주가라는 거는 주식을 산 이상 일직선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건 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회사를 잘 아는 회사를 투자하는 게 모든 투자자들한테 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당연한 예. 이야기인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또 조바심이 생기고 그렇죠. 예.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을 또 지키자. 회사에 대해서 먼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투자의 관점에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로부터 또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